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 리라고 합니다. 지난 1회차 영상에는 2022년 미술시장의 흐름과 미술시장의 유통구조를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미술시장이 실물 미술시장을 따라잡은 NFT 미술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NFT 아트 거래 규모는 41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거래 규모는 실로 놀라운 변화이고요. 그와 더불어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FT 기술은 소유자의 권리와 거래 기록을 증명하는 유용한 상징물이자 전자 형태의 토큰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 분야는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이 NFT 아트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아트 페어를 가보면 NFT 아트 전시를 특별 전시실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NFT 아트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논란과 자산 개념에 따른 법적 효력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이미지는 실추되었으나 NFT 기술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NFT 아트에 대한 시장 흐름을 꼭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세요. 첫째, NFT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이며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한번 발행된 토큰은 표상하는 그 대상이 유일하며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집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특성에 의해 그 대상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술 작품이 지니는 고유성과 희소성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NFT 아트는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맨 처음 생산한 작품에 NFT 디지털 파일을 발행한다면 그 작품은 고유값을 가지게 되면서 복제본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를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로열티를 인정받아서 상품으로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재화를 사는 것입니다. NFT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작품, 음원, 사진, 글 등에 NFT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2006년에 자신이 작성한 첫 트윗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붙였는데요. 무려 29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NFT 아트는 재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 토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저장된 특정 자산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내가 만든 파일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잭 도로시가 290만 달러를 NFT를 통해 벌었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022년 7월 아트 앤 컬처 매거진에 실린 건민 비평가의 NFT 아트, 과연 세금 부과의 대상인가? 이 비평에 의하면 NFT 아트는 현행 실무에서 아직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NFT 아트는 사유재산권에 준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NFT 아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NFT 아트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셀카 사진, 글, 음원, 그림, 영감을 주는 글귀, 동영상 등 모든 것을 NFT화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생산한다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디지털 자산은 최초 창작자인 여러분의 콘텐츠니까요. 그 예로 2021년 3월 13일 비플이라는 작가가 200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무려 13년간 찍은 일상사진 파일을 The First 5,000 Days라는 NFT 파일로 발행했는데요.
이 작품은 크리스티스 경매에서 약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적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silly, 바보 같은 것이라 평가하면서 NFT 아트 경매에 앞장선 사람들을 국제적인 사기꾼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제 호크니도 NFT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내 NFT 아트 시장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2021년 7월 28일 클립드로스 오픈 특별전을 통해 24명의 NFT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그중 배우 하정우의 디지털 아트 작품이 약 3,300만 원부터 시작해 5,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2021년 11월 6일 NFT 부산 2021 경매에서는요, 배우 윤송아의 NFT 작품 낙타의 꿈이 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외국의 NFT 작품 가격에 비해 한국 작가의 NFT 낙찰가가 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인 이 NFT 아트가 고가인 1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NFT 아트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고요. 복제본 때문에 창작자가 고통받는 일은 기술이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와 배우 윤송아의 작품이 NFT화 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카카오와 싸이클럽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는 하이브와 함께 BTS 콘텐츠를 NFT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엑스그라운드는요, NFT 작품 매매 서비스인 클립을 카카오톡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NFT 아트는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는 있으나 가치가 있는 것은 상위 1%의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작품은 고가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 가치를 존중시키기 위한 고가 시장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플,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구스타프 클림트의 디지털 작품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한편 저가 시장은요, 메타버스와 게임 가상 공간의 인테리어, 가구, 패션, 응용미술 저작물, 스토리텔링 등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이동하여 디자인권, 상품권 등 저가의 대량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특허 뉴스에 의하면 현재 메타버스에서는요, 크리에이터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고 상거래 활동이 현실 경제와 유사하게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 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국내 기업은 현대차, 네이버랩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CJ, E&M 등 메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요, 메타버스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NFT 아티스트 모임, 리드미컬 NFT, KNFT 등 창작과 활동을 돕는 NFT 아티스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달 7월 NFT 아트를 둘러볼 수 있는 전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사위나 미술관에서는 1000여 개의 다양한 호랑이 이미지를 조합하여 거대한 하트 형태의 NFT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은 세계 호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매년 야생 호랑이를 보호하고자 기념 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상우 작가의 알고리즘 작품은 인공지능 탈로와의 협업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일부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회화 34점, 드로잉 200점, 영상 2점을 선보이는 이 전시는 8월 21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은 NFT 아트의 개념과 시장의 흐름, 그리고 NFT 전시 소식으로 꾸며보았는데요. 다소 어려운 개념과 용어들이 등장하였지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은 1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그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이어나가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